안녕하세요. 2020년 청소년 지도자 주제별 워크숍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오늘 강의를 시작할 장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강의 영상을 편집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분소에서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이랑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징을 알면 나에게 맞는, 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줌이라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강의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다음은 밴드라이브라는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분과 같이 설치를 해보고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손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편집을 해서 5분짜리 내 온라인 강의 영상을 만드시는 것을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니어봄TV라는 유튜브 네이버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폰 유튜브 강사 장혜영입니다. 각종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은 여러 단체에서 유튜브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하는 시니어봄TV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사진은 원숭이 사진인데요. 저작권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가 찍힌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는 그런 판결이 내린 적이 있어요. 자, 저작권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실 때는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저작권이라는 법인데요. 자, 우리는 저작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 있죠? 폰트, 이미지, 영상, 음악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어요. 폰트나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폰트는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글자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들이 굉장히 화질이 좋고 작품성 있는 그 무료 영상,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 다운을 받아서 쓰시는 거는 제가 지양을 했으면 하고요. 링크를 걸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다운을 받을 때의 문제, 저작권 문제보다는 링크를 공유했을 때, 업로드 시켰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멜론이나 진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내가 음악을 사서 활용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내 개인을 위해서 나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저작권이고요. 대중에게 어떤 전파를 하거나 배경음악으로 쓰실 때는 이것도 저작권의 문제가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은 유튜브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시면 보관함,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무료로 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음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폰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눈누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검색에서 눈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눈누.cc 자, 눈누라고 나오고요.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라고 나옵니다. 이쪽을 들어가셔서요. 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글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문구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봤을 때 내가 쓰고 싶은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문구를 집어넣어 놓고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넥슨 메이플 스토리 볼드라는 책가 귀여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지고요. 아래쪽에 좀 보셔야 되세요. 자,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인쇄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영상 가능합니다. 포장지 가능하고요. 인베딩, 이북 제작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BICI 가능한데요. 자, 폰트 파일을 수정하고 복제하고 배포는 가능하지만 폰트 파일을 유료 판매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아먹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텍스트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네, 글씨체 동글동글한 게 굉장히 이쁜데요. 자, 이렇게 글씨가 디자인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세요. 자, 윈도우 다운로드가 있고 맥 다운로드가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 다운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폰트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받으시고 실행하시면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볼드와 라이트가 다 지금 다운이 받아졌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치. 네,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시고 볼드체, 라이트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두꺼운 글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얇은 글자체도 필요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것도 설치. 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로 옮겨주는 게 눈누라는 사이트예요. 자, 여기에서 모든 폰트 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포장지, 인베딩, BICI, OFL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고딕체를 원하는지, 명조체를 원하는지, 손글씨체를 원하는지 이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지금 포장지, 인베딩, BICI에 쓸 수 있고 손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얘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눈누라는 사이트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검색에 픽사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pixabay.com이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배경 이미지를 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배경 이미지하고 검색. 자, 여기에서 나는 강아지 그림을 원한다. 여기에서 강아지 이미지를 찾고 싶다 그러시면 강아지라고 하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강아지 그림들이, 강아지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은 하나를 한번, 고양이도 나오네요. 강아지 검색했는데. 네, 강아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안 밝혀도 됨.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세요. 출처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걸 출처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1920, 1279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나는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더 높은 걸 선택하시면 되시고, 아니다, 조금 낮은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낮은 거 클릭하시고, 자, 다운로드 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비디오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늘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미지를 아까는 검색을 했었는데요. 비디오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늘이라고 검색을 하고 비디오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하늘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들어가서 볼게요. 재생시켜 볼게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라이센스 보세요.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안 밝혀도 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무료 배경음악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구글로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구글 앱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유튜브를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프로필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로그인이 돼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로그인을 시켜주신 다음에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이 세 번째 메뉴를 들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보면은 아래에서 세 번째쯤에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오디오 보관함에 무료 음악과 음향 효과가 있는데요. 자, 둘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무료 음악에서 자, 보시면 음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장르별, 분위기별, 악기별, 길이별, 저작자 표시별 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저작자 표시에서 자, 보시면은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누르시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저작자 표시가 필요 없는 배경음악들이 나오는 거고요. 장르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자, 클래식이다. 클래식 선택하시고 분위기는 자, 밝게 가고 싶다. 아니면 낭만적으로 가고 싶다. 선택하시고 악기는 피아노였으면 좋겠다. 길이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다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러고 설정을 하셨으면은 왼쪽에 삼각형 재생 표시를 눌러보시고 재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피아노가 아닌 모든 악기로도 가능하시고요. 낭만적도 모든 기분 다 가능하고, 클래식도 모든 장르 다 가능합니다. 시간도 모든 시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서 어떤 분위기고 어떤 음악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고 정지시키고 보시면 이 노래를 무료로 모든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내가 쓰고 싶은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저작권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지켜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작권 보호 기간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내가 사망하고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공표를 한 다음에 70년간 저작권이 보호가 되고, 또 2차적 저작물이라고 있을 수가 있어요. 원작자, 원래 만들어 놓은 어떤 창작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공을 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2차적 저작물은 2차적으로 만든 그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지만 원래 원본에 대해서 또 1차 원본에 대한 저작권자와 나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대면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화상회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정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은요, PC나 노트북, 또 스마트폰, 패드 모든 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또 무료 버전은 한 명의 주최자에 1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은 물론 주최자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됐지만, 참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없이 링크만 타고 들어와서 로그인 없이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대1로 하실 때는 무제한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3명 이상이 참가를 한다고 한다면 40분까지 무료입니다. 물론 연속적으로는 안 되지만 40분 활용을 하시고 잠깐 텀을 두셨다가 다시 40분 활용을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또 회의 초대가 쉽습니다. 카톡이나 연락처나 이메일 등으로 쉽게 회의에 아니면 온라인 강의에 초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석자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비디오나 음성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최자가 참석자를 관리를 하기가 쉬워요. 비디오나 음성 권한이 주최자에게 주어져 있어서 참석자가 비디오를 끄게 할 수도 있고요. 음성을 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인데요. 자, 모두 같은 내가 보고 있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가 보고 있는 PC 화면을 여러 수강생들이랑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음은 밴드 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밴드 라이브도 모바일과 PC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것은 13세 미만 사용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2시간까지 방송 가능하고 이 부분도 횟수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깔아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PC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인코더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프리즘 라이브라는 인코더를 설치를 해서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댓글과 게시글 기능이 있어서 이어서 수업이 가능하고요. 출석 체크도 할 수 있고 결과물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동영상, 문서, 링크 등 형태의 수업 자료를 등록이 가능하고요. 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구글 미트인데요.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고요. 지금은 사용 시간이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2020년 10월부터는 60분까지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최자, 참석자,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선생님, 그리고 참석하시는 수강생들 모두 다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세요. 근데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저장이나 분석 기능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공유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실시간 자막이 가능한데 한국어는 안 되고 영어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줌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게요. 네, 인터넷에서 크롬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에서 줌, 영어로 ZOOM 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네, 줌 어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줌 어스로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리소스라고 보입니다. 이쪽에서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네, 다 다운이 되면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실행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일단 닫아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과 무료로 가입하세요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로그인을 시킬 거예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키면 되시니까 로그인 쪽에 들어가시면 자, 이메일 주소로도 이메일 주소로도 가능하신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네,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파란색 아이콘이 생길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세요. 실행해 주시고요.
네, 화면과 같은 이제 줌 클라이언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설정이라고 톱니바퀴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 보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 조항 먼저 보실게요. 지금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다른 부분으로 건들지 않으셔도 되세요. 비디오 쪽 들어가 보세요. 자, 비디오 쪽 들어가 보시면은 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네, 비디오 쪽 들어가 보시면은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잡아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것들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체크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름 표시된다. 그리고 미리 보기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화면이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고급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소음 제거 사용. 이 부분은 주의 소음이 약간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오디오 쪽 들어가 보실게요. 오디오 쪽 내가 지금 오디오가 잘 나오는지, 스피커가 잘 되는지, 마이크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스피커, 자, 위쪽에 보시면 스피커 테스트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스피커로 내가 한 말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화면 공유입니다. 자, 참가자 화면을 공유할 때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체크 기본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유 콘텐츠가 줌창에 맞도록 확대 축소합니다도 체크돼 있으실 거고요. 자, 채팅 넘어가 볼게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 별로 건들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 다음은 가상 배경입니다. 가상 배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뒷배경이 너무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배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가상 배경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은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별다른 크로마키가 없더라도 가상 배경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동영상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도 배경 화면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록이에요. 자, 기록이라는 거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줌 화면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치, 어느 폴더에다가 기록을 할 것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또 화면 공유 중에 비디오 기록한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프로필로 넘어갈게요. 프로필 쪽에 보시면은 자, 저는 프로필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내 화면이 비디오가 나오지 않을 때 대신 나올 수 있는 나의 프로필을 넣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정 마치시고 보시면 새 회의가 있고 참가가 있고 예약이 있고 화면 공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써볼 거는 새 회의와 예약 부분인데 네, 강의를 하시는 강사 선생님께서는 새 회의나 예약 부분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새 회의로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저희가 아까 가상 배경을 설정한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 보세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음소거, 비디오 중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꺽쇠 부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마이크가 시스템과 동일한지 스피커가 선택이 잘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내 말이 나가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음소거 해주시면 되시고 다시 이렇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음소거가 가능하고 마이크가 가능하고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옆에 비디오라고 돼 있는 부분 비디오 중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로필이 나옵니다. 제 화면 대신에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비디오 화면이 나오고요. 오른쪽 꺽쇠 부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카메라 선택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시고 지금 내가 가상 배경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상 배경 선택에 가셔서 자, 아까 설정에서 보셨던 부분이 나오고 있죠? 없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왼쪽 위쪽을 한번 보실게요. 회의 정보라는 부분이 있고 암호화 부분이 있는데요. 회의 정보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 회의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의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회의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공유를 해주시면 이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숫자로 된 비밀번호도 여기 나오고요. 초대 링크가 있어서 이 URL을 복사를 해서 카톡이나 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수강생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아래쪽에 와 보실게요. 자, 보안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안 메뉴 들어가서 자, 맨 위에 보시면 회의 잠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회의 잠금이라는 거는 내가 수강생들을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회의를 잠가 놓으면 필요 없는 수강생들이 들어와서 어떤 링크를 건다거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게 회의 잠금이고요. 대기실 사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일단 수강생들이 들어왔을 때 대기실에 잠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수락을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게 대기실 사용이라는 요 메뉴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강생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시끄럽게 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만드는 요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하겠냐고 물어보는 부분인데 화면 공유나 스스로 이름 바꾸기, 스스로 음소거 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스스로 음소거 해제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는 강사 선생님께서 음소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또 스스로 이름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수강자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이름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주면 스스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선택의 여지가 있으신데요. 화면 공유를 주최자만 할 것인지 선생님만 할 것인지 또 수강생들도 같이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화면 공유를 체크를 하셨을 경우에 수강자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화면들을 마음대로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수업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참가자인데요. 참가자 쪽에 보시면 참가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참가자가 몇 명인지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자, 제가 지금 혼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꺽쇠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초대를 할 수 있는 URL을 복사를 할 수 있고요. 참가자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참가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참가자 1이 나오면서 호스트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도 음소거 일단 음소거 가능하시고 더보기 보시면은 프로필 사진 편집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 소리를 나가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이 음소거를 체크를 하고 체크를 안 하고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아래쪽으로 와 보시면은
더보기 점점점 세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점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자,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음소거 해제를 할 수 있을 때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들어올 때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참가자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참가자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최자가 선생님께서 계속 권한을 줄지 말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체크 안 하셔도 되세요. 계속 하시고요. 다시 더보기에서 자, 참가자 이름을 바꾸도록 허용.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이름으로 실명으로 안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요청을 하고 그 참가자가 수강자가 이름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기실 사용 같은 경우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 이 수강생들이 다 참석을 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회의 잠금을 해주시면 보안에 좀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중간에 보시면 모두 음소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들어오는 수강생들은 모두 음소거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초대 부분 한번 눌러볼게요. 초대 부분 누르면 연락처로 혹은 이메일로 초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초대 링크 복사를 해서 제가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카톡으로 가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고 전송을 하면은 이제 참가자들이 참가를 하실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면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 공유 부분을 이제 꺽쇠 부분을 눌러주시면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 화면을 공유를 하게 돼서 요거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고 번잡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고급 옵션을 들어가 보시면은 자,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호스트만 할 수 있게, 선생님만 할 수 있게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 다음은 기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영상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기록을 누르시면은 위쪽에 기록 중이라고 빨간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정지를 시키고 싶으시면은 기록 중지를 시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소회의실 기능인데요. 소회의실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는데 그 참가자들을 다시 여러 방으로 분임토의 같은 식으로 나눠서 하실 수 있는 게 소회의실 기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2명의 대기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 수강생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한 명씩 수락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모두 수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수락을 해볼게요. 참가 중으로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은 권정 수강생, 윤종아 수강생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 요청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이 부분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갤러리 보기가 있고, 자, 보세요. 갤러리 보기가 있고 발표자 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점점점 한번 눌러주시면은 음소거 해제 요청이 있고 비디오 중지, 자, 비디오 고정 같은 경우 추천 비디오, 이게 뭐냐면 추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권정님을 그 화면 중간에 띄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중간에 띄울 수 있는 게 추천 비디오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좀
불러드리고 좀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는 추천 비디오를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 요청 같은 경우에도 음소거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갤러리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자 보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시고요. 자, 비디오 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모양을, 내 모습을 고정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만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지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고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지금 말소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음소거. 네, 음소거 제가 시켜볼게요. 자, 음소거 하면은 지금 들어오면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음소거를 제가 해놓고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또 해제를 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 공유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자, 음소거 시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내가 열어놓은 화면들이 다 보이시고요. 자, PPT 자료를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PPT 자료를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네, 공유를 중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공유 중지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 공유 누르시고 자, 화이트보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이트보드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펜으로 그리기도 가능하고요. 텍스트로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가능히 합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공유 중지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종료를 하실 경우에는 자,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종료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 자체, 이 강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회의 나가기를 할 경우에는 내가 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시 강의를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회의 나가기예요. 저희는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버트 미팅 해서 이렇게 파일에 지금 기록됐던 부분들이 문서에 줌, 이 폴더 안에 오디오 그리고 동영상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저장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